네, 안녕하세요. 중 SIP 여러분. 오늘도 중2-1, 오늘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부터 해서 연립 방정식까지 배워볼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정의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말 그대로 미지수가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두 개. 미지수는 우리 정해지지 않는 숫자라 그래서 미지수라고 부른다 그랬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는 미지수 한 개짜리 1차 방정식만 배웠죠. 근데 여기서 배울 건 미지수가 두 개짜리.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 배울 건데, 말 그대로 방정식이기에 늘 얘기하는 거예요. 방정식은 뭐라 그랬냐면 등식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등식인데 어떤 등식이냐? 미지수에 따라 참거짓 판별이 가능한 등식이라고 진이네요. 참거짓이 판별 가능한 걸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등식이기 때문에 존재해야 될 건 등호가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기본적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꼴. 당연히 x와 y의 개수인 a와 b는 0이면 안 되겠죠. 0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 a가 0이고 b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0 곱하기 x 더하기 3y 플러스 c는 0인데, 다시 말해서 3y 플러스 c는 0이 되니까 미지수가 한 개짜리로 바뀌게 되네요. 여기서 당연히 c값도 숫자 상수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봅시다. 아닌 얘 나와 있는데 됐고요.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으니 됐고요. 그래서 봅시다.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방정식이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등호가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 미지수가 두 개랬으니 미지수 두 개를 골라야겠네요.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x 빼기 y는 1, 등호 존재하고 미지수 두 개 xy 존재하니까 얘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될 거고요. 2번 2x-3은 0. 우리 봤어요. 이거 언제 봤어요? 그쵸, 중1 때 봤습니다. 그 중1 때 봤던 거이기 때문에 얘는 미지수가 한 개짜리인 1차 방정식이고요. 2번은 우리 이거 배웠죠? 어디서? 3학년 3-1과정에서 2차 함수죠. 4번 등호가 없으니 얘는 미지수 두 개인 1차식이 될 거고요. 5번 2차 방정식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1번 될 거고요. 다음 봅시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우리 아까 위에서 봤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려면 x와 y의 개수가 둘 다 0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 x의 y와 개수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원래 정리를 안 해도 되지만 a-3x 플러스 마이너스 6-by 플러스 12는 0 되네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얘네 둘이 뭐이면 안 되는 거예요? 0이면 안 되는 거니 a 값은 3이면 안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6이면 안 되겠네요. 그 값을 쉽게 찾으면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어쨌든 우리 양쪽의 등식이잖아요. 등식의 성질에 따라 양변식이 같지만 xy 개수가 다르면 되는데 x의 개수 ax와 3x, a는 3이 아니면 될 거고요. 마이너스 6과 플러스 b가 다르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밑에도 보시면 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해는 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그럼 참이 되게는 등호가 성립되도록 하는 xy 값을 찾으라는 소리인데, 자 봅시다. 1차 방정식 2x 플러스 y 마이너스 a는 4의 한해, x는 4고 y는 2이다. 그럼 말 그대로 우리 뭐 하면 돼요?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그냥 x 값에다가 4 대입, y 값에다가 2 대입 해서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 될 거고요. a는 6이 되겠네요. 다음도 봅시다.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건데, 보시면 xy가 자연수일 때 조건이 나와 있네요. 자연수일 때 3x 플러스 y는 10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개수를 절대값이 큰 놈부터 대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선 당연히 3x, x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x값부터 대입하시면 되는데, 그럼 x값에 2를 대입하면 y값은 7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x값에 2를 대입하면 y값은 4가 돼야 될 거고요. x값에 3을 대입하면 y값은 1. 근데
x 값에 4를 대입하면 y 값은 그쵸 마이너스 2죠. 근데 문제 조건에 xy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해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다음도 봅시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미지수가 두 개짜리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연립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방정식이 최소한 두 개 이상은 나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두 개 이상을 만족하는 xy 값을 찾는 건데 그 푼다라는 거는 연립 방정식 두 식을 연립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와 있는 두 식을 둘 다 만족하는 xy 값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이거 계산하는 법 배웠어요.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다고 배웠는데 그 두 가지 방법 말고 봅시다.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문제를 풀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 x 플러스 y는 4이고 2x 플러스 y는 6이래요.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y가 4일 때 해를 찾으면 동일하게 xy가 자연수고 xy 계수 둘 다 1이니까 이건 신경 쓸 거 없네요. x 값 1일 때는 y 값 3일 거고요, x 값이 2일 때는 y 값이 2일 거고요, x 값이 3일 때는 y 값 1이겠네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더 이상 안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옆에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2x 플러스 y가 6일 때는 x 값이 1일 때 y 값 4일 거고요, x 값이 2일 때 y 값 2일 거고요, x 값이 3일 때 y 값 0 나오니까 자연수로 해서 안 되네요. 따라서 그 두 식에 둘 다 동일하게 대입했더니 성립하는 해는 x는 2, y는 2, x는 2, y는 2.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2고 y는 2다가 성립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미지수 두 개의 해를 다 찾는 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자연수로가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 만약에 해가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면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방법이 가감법이라는 방법이고, 가감법은 뭐였냐면 어려운 게 아니었죠. 말 그대로 개수 맞추기였죠. 무슨 말이냐, 자, 다 떠나서 봅시다. 그냥 문제. x-2y는 5와 3x 플러스 y는 8에 기억하는 x를 소거한대요. 말 그대로 소거한다는 소리는 x를 없앤다는 소리죠. 필요한 계산식을 고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x를 소거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x라는 문자를 없애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x의 계수 맞춰줘야겠네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억이란 식에다가 얼마 곱하고 3이란 거 곱해서 니은을 빼면 되겠죠. 몇 번이에요? 3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거 보시면 x-4y는 1과 2x 플러스 y는 9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으면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라는 소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위의 식에다 1을 곱합시다. 2x-6y는 2, 2x 플러스 y는 9. 그럼 두 가지 식을 통째로 빼시면 되는데 빼고 나면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y 값은 1이네요. y 값이 1 나왔으면 다시 y를 맞춰서 소거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위아래식 아무 데다가 y 값을 1 대입하면 돼요. 그럼 2x는 8이 될 거고 x는 4라는 해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4고 y는 1이라는 값이 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대입법 봅시다. 대입법은 줄줄이 설명 나와 있는데 나중에 방정식을 해를 풀다 보면은 고등과정 가서도 배울 거예요. 근데 그때 거의 주로 쓰는 건 이 대입법이라서 이 대입법의 조건도 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2x 플러스 y는 7인데 y라는 값은 x라는 값에다가 4만 더하면 같은 값일 때라는 조건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은 두 조건을 두 식을 둘 다 만족하는 애인데, 그럼 보시면 2x라는 값 그대로 두고 y라는 값은 문제 밑에 나와 있어요. 뭐랑 같다? x 플러스 4랑 같다. 그럼 그대로 x 플러스 4를 y라는 값에다가 대입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는 7이 될 거고요. 그러면 동류한 계산 이항하면 3x는 3되니 x값은 1이고 우리 x값은 1이 동일하게 값이 또 나왔네요. x값이 1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x값이 1이니 y라는 값은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대입법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가로가 있으면 가로 푸시면 될 거고요. 소수가 있으면은 10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동일하게 5x 플러스 3y는 7, 4x 마이너스 7y는 15다 라고 놓고 푸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수꼴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A는 B는 C꼴은 아무렇게나 두 개씩 묶어서 푸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센스껏 봅시다.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고요.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연립하시면 되겠죠. 또는 보시면 앞에 거 두 개 정리해서 보면 x는 마이너스 y고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예요. 맞죠? 이렇게 두 개 정리하면은 2x 넘어가면 x, 2y 넘어가면 마이너스 y죠. 그럼 뒤에 거 두 개 그대로 적으면 얘일 거고요. 그럼 그대로 x 값을 뭐만 대입해도 된다? 마이너스 y만 대입해도 된다라는 값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다음 밑에도 봅시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근데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단순한 게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위아래 식, 이 위아래 식이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요. 위아래 식 중에 보시면 해가 없는 식은 앞에 거 개수값은 동일하고 뒤에 상수만 다를 때예요. 무슨 말인지 봅시다. 위에 거 보시면 위에 거는 2x 플러스 y는 1인데 우리 밑에 있는 4x 플러스 2y는 2로 나눕시다.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2x 플러스 y는 1이네요. 그럼 두 식이 어때요? 완전히 똑같네요. x값 2분의 1, y값 0. x값 1, y값 마이너. 그쵸? 그래서 이 식의 해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예요. 무수히 많다. 알았나요? 아무거나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두 식을 만족하는 공통인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밑에 있는 거 보시면 x 플러스 y는 3이고 2x 플러스 2y는 1이래요. 그러면 위에 거에다 2만 곱합시다. 2x 플러스 2y는 6이고 밑에 거는 2x 플러스 2y는 1이래요. 위에 거에 해를 찾아보면 x 값에다가 뭐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쵸? x 값 2, y 값 1이네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따져도 2x 플러스 2y가 다시 1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2x 플러스 2y는 6인데 2x 플러스 2y는 1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립 각자 식을 만족하는 xy 값이 있는데 이 두 식을 둘 다 만족하는 xy 값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건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 x와 y의 값의 비가 1대 4다. 그럼 다시 말해서 x 대 y는 1대 4란 소리니 y는 4x란 소리네요. 그럼 y는 4x라는 식까지 해서 지금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이 생겼는데 멀쩡한 식은 2, 3번이네요. 그럼 2, 3번을 연립해서 푸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y는 4x 나왔으니까 y 값에다 4x 대입. 2x-4x는 8이니 x 값은 마사 될 거고요. y 값은 마이너스 16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위에 식에다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겠죠. 맞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밑에 것도 봅시다. y의 값이 x의 값의 3배일 때 똑같죠? y의 값이 x의 값의 3배일 때 식 세워놓고 y는 3x 멀쩡한 식에 대입. 이러한 조건인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음 해가 서로 같은 두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네 개의 식의 해가 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 네 개의 식을 만족하는 공통인 해가. 그럼 다시 말해서 거기서 멀쩡한 놈인 3x-y와 마이너스 2와 x-2y는 1의 해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나온 해를 가지고 밑에 식에도 여기 첫 번째 4x 플러스 y는 b에다 대. 왜? 미지수가 이게 더 적죠. xy 값은 나오는 값이고. 그렇게 해서 b 값이 나오면 b 값 대입해주고 xy 값 대입. 그럼 a 값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개수 또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가는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2x 플러스 3y는 5고 x 플러스 2y는 7인데 x 플러스 2y는 7에 7을 잘못 보고 풀었대요. 무슨 말이냐?
위의 식인 2x 플러스 3y는 5인 꼴을 제대로 봤다는 소리고, 밑에 식에서 x 플러스 2y는 7값을 어떠한 값인 a라고 두자는 소리예요. 잘못 봤다 그랬을까? 그때 x값의 해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랬는데, 그러고 문제를 봤더니 멀쩡한 식 있네요, 위에. 그럼 x값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y는 3이네요. 그럼 말 그대로 잘못 봐서 구한 식이 x는 마이너스 2와 y는 3이니 그 식을 그대로 밑에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6은 a니 a값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을 4로 잘못 본 이 바보가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소리겠죠. 자, 다음 봅시다. 이번엔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자, 봅시다. 연립방정식 이러한 해를 잘못 보고 해서 a와 b를 바꿔놓고 풀었대요. 무슨 말이냐? bx 플러스 ay는 2이고 밑에 식은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그때 해가 마사와 2라 그랬으니 x값 마사와 2를 대입, x값에 마이너스 4 대입, 마이너스 4b 플러스 2a는 2가 될 거고요. 밑에 식에다가는 동일하게 대입,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의 해가 나오겠네요. 왜? a와 b에 대한 미지수가 2개짜리인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위의 식도 정리해보면 a-2b는 1일 거고요. 밑에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될 테니 밑에 거는 정리 안 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냥 마이너스 4a 플러스 2b는 마10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 식에서 우리 늘 빼준다 더해준다를 결정해야 되는데, 보시면 bb 문자 개수 절대값 같네요. 그럼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9니 a 값은 3이고 a 값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b 값은 1이겠네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각각 구하고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풀래요. 그럼 a 값에 3 대입, 그 다음 x 플러스 3y는 마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해를 구해버리면 답도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파트는 이제 활용 파트들인데, 활용 파트들은 문제 10까지만 세워드리고 따로 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아니네요.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보고 갑시다. 또 각각 놓고 풀었더니 똑같네요. 그쵸? 따로 안 풀겠습니다. 활용 뭐 세우고 뭐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문구점에서 한 재료에 300원 한짜리, 잘 생각하세요. 연립방정식,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의 식은 몇 개 나와야 돼요? 미지수가 2개짜리면? 그쵸? 식이 2개 나와야 됩니다. 미지수는 몇 개? 2개.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한 자루에 300원짜리 하는 연필과 한 자루에 500원짜리 볼펜을 합하여 10자루 샀대요. 그러면 우리 연필 사는 자루를 X자루 샀다 그러고 볼펜은 Y자루 샀다고 합시다. 그럼 다시 말해서 3,800원 10자루, X 플러스 Y 두 개 합쳐서 10자루 산 거고요. 그 다음 300X 더하기 500Y는 3,800원이겠네요. 다음 밑에 거 봅시다. 자릿수. 우리 자릿수는 단위값이 존재한다라고 배웠어요. 10의 자리는 10곱해야 되고 100의 자리는 100곱해야 된다. 근데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수를, 그러면 1의 자리가 2이고 10의 자리가 3인 건 23 맞나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 2하고 3 더한 5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 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두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원래 숫자는 10x 플러스 y일 건데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래요.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와 같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갑시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서로 바꾸면
그럼 1의 자리가, 그럼 다시 말해서 바꾼 자리는 뭐가 돼요? 10의 자리가 y가 될 거고요. 1의 자리가 x가 되겠네요. 바꾸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그럼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는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겠네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이 크대요. 그럼 다시 말해서 바꾼 수와 처음 수가 같아지려면 처음 수에다가 27을 더해줘야 값이 성립이 된다는 소리겠죠. 요거 정리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음 나이. 올해 선생님의 나이는 학생들이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오늘 선생님 나이에다가 12살을 뺀 나이를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는 26살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 구하라는 게 어차피 구하라는 거니까 아버지의 나이를 X살? 뭐 욕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들의 나이는 Y세. 세세거리니까 정말 욕 같네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는 26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죠. 그래서 X 빼기 Y 값은 26살이라는 소리일 거고요. 지금부터 10년 후 나이는 당연히 10년 후면 아버지는 X 플러스 10, 아들은 Y 플러스 10이겠네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나이는 잘 생각하세요. 10년 후라 그래서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질 수는 없죠. 그렇죠?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적다고 한다. 요거 2개 연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숙제 까먹지 마세요. 선생님의 나이에 12살을 뺀 나이를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 A와 B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간다. 얼마 후 A는 처음 위치보다 7계단 올라가 있었고 B는 2계단을 내려와 있었다. 이때 B가 진 횟수를 구하라. 잘 봅시다. 비긴 횟수는 없대요. 그럼 쉽게 말해서 A가 이긴 횟수를 X라고 두고 진 횟수를 Y라고 둡시다.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를 A와 B가 할 거예요. 그럼 B가 이긴 횟수는 당연히 얼마예요? 그쵸? A가 진 만큼 B가 이겼을 거고요. 그 다음 진 횟수는 A가 이긴 만큼 B가 졌겠네요. 그러면 식 다 세웠습니다.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간다. 그러면 X번씩 2계단 올라갔을 거고요. 누가? A라는 놈이. 그 다음 진 만큼씩 내려가서 처음 위치보다 7계단 올라가 있을 때니까 이 값은 7일 거고요. 그 다음 B는 2계단이 내려와 있었대요. 그럼 다시 말해서 Y번만큼 올라가고 X만큼 내려와서 2계단 내려가 있었다. 당연히 음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2개 연립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1에 관한 문제. 1에 관한 문제는 위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전체 1의 양은 1이라고 두고 A가 하루에 쓸 양을 X, A일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AX네요. 자, 봅시다. A와 B가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6일 걸리고는 이를 A가 3일을 일한 후 나머지는 B가 12일을 끊는 맞췄다. 무슨 말이냐? A가 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X라고 둡시다. 그 다음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Y라고 둔다면 둘이서 각자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X 플러스 Y겠네요. 같이 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만큼씩 하면 6일을 해야 아까 1의 완성은 1이라고 둔다 그랬고요. 그 다음 A가 3일을 혼자 일한 후 B가 나머지 동안 12일 동안 일을 해야 또 완료가 된대요. 이렇게 식 2개 나오겠네요. 어렵지 않죠? 도형은 쉬우니 넘어가겠습니다. 증가 이익 봅시다. 이 작년 학생 수가 나와 있을 때는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
작년 학생 수가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작년 학생 수에서 마지막 계산에 올해 학생 수를 구하라는지 작년 학생 수를 구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봅시다. 작년 학생 수는 500명이다.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작년 죄송합니다. 남학생 수를 X명, 작년 여학생 수를 Y명이라고 둘 건데, 그러면 X 플러스 Y가 500명일 거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 변화량만 따지라고 말씀드렸어요. 7명 감소했더니요. 남학생은 4% 증가, X명 중에 4% 증가하고, 여학생은 Y명 중에 5% 감소했으니까 Y가 아니죠. Y에서 얘네들은 뺐더니, 그쵸? 감소했으니까 그 값은 변화량이 7명 감소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거석시는 똑같죠. 거석시는 우리 늘 얘기하지만 거석시라고 외우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 순서대로 거석시라고 외운다 그랬고, 거석시는 우리 초등학교 때요. 중1 때 하던 거랑 동일합니다. 뭐 그린다? 그쵸. 표 그린답니다. 그럼 보시면 표 그려봅시다. 거리, 속력, 시간. A는 2km를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6km로 뛰어가다가 그 다음은 뭐 했대요? 2km를 걸었대요. 그럼 뛰어갈 때와 걸어갈 때가 있겠네요. 그럼 뛰어갈 때의 속력은 6km/h. 그쵸? 그 다음 걸어갈 때의 속력은 2km/h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뛰어간 거리는 Xkm라고 두면 걸어간 거리는 Ykm라고 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 6분의 X고요. 걸어간 시간은 2분의 Y겠네요. 여기서 식두개 나오죠.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합쳐서 2km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시간 6분의 X와 2분의 Y를 더했더니, 우리 보시면 여기 분이에요. 40분. 분이 아니라 뭘로 계산해야 된다? 그쵸?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60분의 4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호수 둘레길이 봅시다. 호수 둘레길은 둘 중 하나겠죠. 같은 방향으로 도냐 다른 방향으로 도냐.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내가 한 바퀴 돌아서 따라잡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만나면 그냥 돈만큼 더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4km인 호숫가를 A와 B 두 사람이 조깅하면서 돌려고 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돌면이래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A가 B보다 더 빨리 달린대요. 그럼 다시 말해서 A를 X라고 두고 B를 Y라고 둡시다. 그럼 이 X와 Y 값 중에 더 빠른 건 뭐라는 소리예요? A가 B보다 더 빠르다 그랬으니까 A가 되겠네요. 그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 둘레길이 4,000이고 그럼 얘는 분속으로 계산한다고 합시다. 분속. 그러면 우리 같은 방향으로 돌면 한 바퀴 돌아서 따라잡는다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A가 간 만큼을 갈 거예요. A가 간 만큼이 어떻게 되느냐? 40분 분속으로 나와 있으니 그대로 40x면 될 거고요. A가 간 만큼은 40x일 거고요. B가 간 만큼은 그쵸 40y겠네요. 그러면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출발, B가 이만큼 왔다고 합시다. 그럼 A가 잡으려면 한 바퀴를 돌아서 B를 잡은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 A가 간 만큼에서 B가 간 만큼만 빼면 호수 한 바퀴라는 소리.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A가 더 긴 거를 갔으니 A라는 40x에서 40y를 빼면 그 값은 호수 4km를 b로 바꾸면 4000m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돌면 15분 만에 만난대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돌면 15x와 15y인데 기준은 호수 한 바퀴. 그럼 호수 한 바퀴가 언제예요? 준비 땅 반대로 도네요. 반대로 돌아서 만났을 때가 그거겠네요. 그럼 둘은 더하면 호수 한 바퀴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네. 다음도 봅시다. 기차. 여기서 중요한 건 기차가 통과한다. 기차가 머리부터 들어가서 꼬리까지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건 뭐냐면, 그쵸? 기차의 길이를 간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의 길이가 1800m래요. 열차의 길이가 1800m 아니죠. 죄송합니다. 열차가네요. 열차가 길이 1800m인 터널을 통과한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냐면 열차의 길이를 몰라요. 그럼 열차의 길이를 뭐라고 둘 거야? 그렇죠. xm라고 둡시다. 그다음 또 모르는 건 열차의 속력을 y 미터 퍼 그냥 세크라고 합시다. 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y 미터 퍼 미닛으로 합시다. 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의 길이가 1800m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5분 걸렸대요. 그러면 우리 어쨌든 시간 5분을 계산하는 방법 또는 속력 y를 계산해 봅시다. 근데 속력을 계산한다고 합시다. 속력 y는 시간분의 거리 1800 더하기 x가 될 거고요. 왜? 기차가 머리부터 들어가서 꼬리가 나와야 되니까 꼬리가 나오려면 기차 길이만큼 더해줘야겠죠. 그 다음 600m인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2분이 걸렸대.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한 속력입니다. 이 기차의 속력은 안 변하고 터널의 길이만 변하기 때문에 동일한 식의 플러스 x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이 식을 연립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정한 속력이 됐으니 그냥 5분의 1800x 더하기 는 2분의 600 플러스 x와 같다. 이 식의 1차 방정식을 푸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굳이 미지수가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안 세워도 식은 간단하게 세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그 다음 얘는 거슬러 올라간다 뭐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도는 경우랑 똑같아요. 물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배가 있다고 합시다. 그쵸? 배가 이렇게 있는데 물살의 방향이 이쪽이고 배가 이렇게 가는 거면 물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일 거고요. 그 다음 배가 만약에 여기서 오면은 강을 타고 내려오는 거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배가 강물을 타고 내려오는 속력과 배가 강물을 타고 올라가는 속력을 비교하면 당연히 어디를 빼야 되고 어디를 더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바람도 불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수학에서는 상식이 아니죠. 딱 이제 절대적인 조건을 정해 놓은 거예요. 거슬러 올라간다, 타고 내려온다. 보시면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가고 가는데 10분,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분 걸렸대요. 그러면 우리 강의 속력을 x라고 두고 그 다음 배의 속력을 y라고 둡시다. 그러면 강물을 흐르는 방향대로 거슬러 가는데 10분 걸렸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강물과 배의 속력을 더해서 10을 곱했더니 당연히 단위 바꿔 주셔야 될 거고요. 거슬러 올라갔다. 그럼 당연히 배의 속력에서 강의 속력을 뺐더니 20분이 걸렸다는 소리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강물 속력보다는 배의 속력이 빨라야 강물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농도 문제인데 그 농도 문제 봅시다. 농도는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기준은 늘 소금의 양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보시면 4%의 소금물과 7%의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물인 600g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식 세우는 거 쉽다 그랬어요. 그러면 4%의 소금물을 xg이라고 두고 7%의 소금물을 yg이라고 두면 이 둘을 섞었더니 얘가 나온다는 소리니 거기서 식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4%의 소금을 xg과 7%의 소금을 yg을 섞었더니 600g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 xg인 소금의 양의 100분의 농도 더하기 yg인 소금의 양의 100분의 7의 값은 600g의 농도 100분의 5이다. 그쵸?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y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더했더니 600g에 있는 농도 5% 소금의 양이랑 같아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세워지는 겁니다. 기준은 소금의 양입니다. 이거 문제 꼭 기억하세요. 농도 선생님 농도 시험 범위 안 나온다면서요. 저 교육과정이 없다면서가 아니라 어쨌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농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좀 하시면 됩니다.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고 투덜거리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숙제 꼭 해서 저한테 오늘 보내주시고,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